오늘 작은 잡음이 일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위로의 말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한국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을 개혁할 겁니다. 네가 빨리 공장에 이사장이 개혁한다고 나와 이 맥으로 이러. 차다기가 돈을 말아봐요부터. 아슬아슬한 시작이긴 하던데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요? 예. 아마 이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홍준표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예, 그 자리에 아마 유석춘 위원장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네.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주 우파 쪽에 계셨다는 건가요? 예, 저는 처음에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네. 유석춘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따져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보면 유석춘 위원장의 과거 행태 중에 사실 뉴라이트 학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전범재단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은 이런 거를 소리친 거 보면 친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다른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농담처럼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라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열려 있어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네. 경비를 느슨하게 한 건지 설마 저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마 예상 안 했겠지만 역설적으로는 굉장히 열려 있구나 이런 네. 우스갯소리 한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네. 전범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연세대학교하고 이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만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으로 만든 재단이거든요. 이제 사사카와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A급 전범이었고 이른바 이제 파시즘의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때 이제 경정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걸로 일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일본 재단이 같이 출연해서 만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만든 게 바로 아시아 연구기금인데 그 아시아 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유석춘 교수가 맡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0년대 그 연세대학교 내부에서도 이거 아시아 연구기금이라고 하는 재단을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 굉장히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전력이 이번에 이제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가 사실은 보수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파시즘을 신봉했던 사람이 만든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그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이니까 이거 그구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항의를 했던 분이 이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죠.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세간의 시선을 의식이라도 하듯 한쪽으로 보지 말고 양쪽의 시각으로 보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있을 수도 있으니 기념치 말라면서요. 예, 일단은 지금 유석준 위원장은 위로했죠. 오늘 위촉장을 주면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좀 따끔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른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왼쪽 눈으로도 보고 또 이제 중도의 눈으로도 봐라. 여러 가지 어떤 시각으로 봐서 혁신이란 건 한쪽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이 내용은 아마도 유석춘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면서 유석춘 위원장 스스로 너무 좀 극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한 또 네.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니냐. 네. 당내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가는 오늘은 좀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시각을 주문한 홍 대표 쪽으로 합류했던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온 의원 두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처지와 분위기가 엇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당파로 불리지 않겠습니까? 이은재 의원은 복당 제1호 의원인데 의원총회에서 보니까 떡도 같이 나눠 드시고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바른정당에 있을 때는 일명 김연아 살리기법을, 자유한국당에 넘어와서는 일명 김연아 죽이기법 두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아마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상이긴 할 텐데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여부를 네. 놓고 이제 벌어진 일이죠. 지금 김연아 의원이 원래 출발할 때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당의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다음에도 당의 방침에 계속 반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에서 출당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유지하고 다른 당에도 갈 수가 있지만
출당을 해주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네. 먼저 바른정당에서 이걸 뜯어 고치려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일 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네.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가 앵커 말씀처럼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우르르 대선 전에 의원들이 튀어나올 때 맨 먼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나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장우 의원이 이제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 사실 의원들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할 때 법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름만 올려준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황당하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알면서도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다면 이건 뭐 소속당에 바뀐 상황에 따라서 네. 처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 비판을 받아도 충분한 거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스스로. 그렇죠. 그런데 네, 어차피 둘 중에 지금 하나라도. 이 두 문제가 뭐냐면 네. 2월 달에 바른정당 소속일 때 낸 법안은 이미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고 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제 사실 비판받을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곤란한 어떤 상황에서 보좌관이 하는 말은 이름만 올렸으니까 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은재 의원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이름을 김연아 죽이기법이다, 살리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몸은 뭐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지만 김연아 의원이 마음은 바른정당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하고 잘 맞지 않고 또 비례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당을 떠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김연아 죽이기법, 살리기법 얘기하는 게 다른 국회의원 한 명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자격을 없애느니 살리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진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보기 싫다고 하는 의원 이거 국회의원 배지 떼겠다고 해가지고 법안 개정안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원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우리 당에선 보기 싫으니까 우리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지내지 말라고 해서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본회의장에 남아서 자유한국당 당론과 달리 이번 추경에 투표를 했고 그리고 표결에 참여했던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내보내자니 또 바른정당 깔 듯하고 이게 출당을 못 시키고 좀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출당을 못 시키고 고민이 있는 건 김연아 의원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은 사실은 내가 가겠다라고 거의 이제 선언한 상황이고 그래도 장재원 의원직은 의원은 난리죠. 사실은 네.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출당시켜달라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이 당에서 내 입지를 확실히 해달라라거나 혹은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사실 시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일 때 네. 13명의 그 복당 의원들에게 사실은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당을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나를 믿고 돌아와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유석춘 위원장 하는 말은 그때 나간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장재원 의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바른정당에서 의원 한 명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와버리면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으로 올 것인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달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장재원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하고 내쳐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가게 만들면은 그런 전략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더라도 나가지 못할 만큼 징계를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추경안에 혼자서 가가지고 이 김연아 의원하고 둘이서 이제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아마 밉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을 스스로 떠날 만큼의 징계는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점 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개인 하나하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부처 하나처럼 헌법기관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장재원 의원은 어찌됐든 추경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 투표를 했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표결 투표 이럴 때도 당론으로 사실
의사를 묻는 이런 후진적인 방법보다는 네.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 선진화일 것 같아요. 전 이번 이은재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